미국 시애틀의 조용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한 50대 부부. 주변 사람들은 이 부부를 두고 늘 이상적인 황혼기 커플이라 불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안정적인 금융 컨설팅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아내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소한 삶을 즐기고 있죠. 자녀들도 모두 성공적으로 독립했고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중년 부부의 삶. 누가 보기에도 완벽한 인생 같았죠. 그런데 그런 부부에게도 세상에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단정한 일상이지만 그 속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을 채워준 것은 뜻밖에도 아주 멀리 있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지를 담은 실화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의학이라는 낯선 세계가 이들 부부에게 어떤 기적을 안겨주었는지를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살고 있는 조앤이라고 합니다. 올해 53이고요. 남편 데니얼은 56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 3명의 자녀를 잘 키워냈고 데니얼은 은퇴 후에도 금융 컨설턴트로 일을 이어가며 여전히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커뮤니티 요양센터에서 일하며 소소한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난 뒤 저희 부부에게는 다시 둘만의 시간이 주어졌죠. 사람들은 종종 저희 부부를 이상적인 중년 커플이라고 말합니다. 시애틀의 푸른 하늘과 잔잔한 호수를 배경으로 한 조용한 동네, 그 안에 위치한 저희의 단독주택,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가는 농산물 시장이나 공원 산책,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림 같은 일상이지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 안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데니얼과 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은 무뎌졌고 무엇보다도 부부로서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데니얼은 어느 순간부터 저녁이 되면 TV 앞에 앉아 맥주 한 캔을 손에 든 채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녁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이나 자녀들의 소식을 나누곤 했는데 이젠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화제를 꺼내보기도 했지만 데니얼은 피곤하다는 말로 대부분을 넘기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는 주름, 흐릿해진 피부톤, 조금씩 늘어나는 체중. 내가 매력을 잃어서 데니얼이 변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럴수록 말수가 줄고 외출도 줄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결혼 30년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점점 타인이 되어가는 걸 지켜보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도 부부관계나 성적 고민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죠. 특히 50대 이후의 부부에게는 더더욱 주변 친구들과 티타임을 가질 때면 다들 자녀 자랑, 남편 자랑을 하곤 했어요. 우리 남편 요즘 취미로 와인 공부한다더라. 이번에 손주 보러 간다고 비행기 끊었어.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까? 왜 데니얼은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가득했죠. 어느 날 밤 욕실 거울을 바라보던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게 단지 저 혼자인 것 같아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또렷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 캐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삶에서 몇 안 되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캐런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은 단순하지만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이 들면 그런 변화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는 게 문제야. 병원이라도 가봐. 남자들도 나이 들면 호르몬이 변한대.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처음으로 이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중년 남성의 건강, 호르몬 불균형, 심리적 변화, 부부간 친밀감 저하 등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시애틀의 대형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남편은 호르몬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기면서 저희는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 함께 노력해보자.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저희가 맞이한 놀라운 경험,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저희는 시애틀에서도 손꼽히는 대학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의료진은 친절했고 상담도 성실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데니얼의 혈액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의사는 호르몬 보충 요법을 권했습니다. 저희는 주사제 형태의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 달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뭔가 변화가 생기겠구나. 저희 부부 모두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치료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얼은 자주 두통을 호소했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뒤척이기 일쑤였어요. 더 심각했던 건 기분 변화였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가끔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대화를 시도하려는 저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죠. 여보,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진 건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머리가 계속 아프고 잠이 안 와. 의사에게 다시 가보는 게 어때?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그의 말은 늘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다시 병원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용량을 조절해보자며 다른 제형의 호르몬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되는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데니얼의 기분은 더 가라앉았고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3달째, 우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비용은 점점 불어났고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데니얼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병원만 다니다가 우리 둘 다 지치는 것 같아.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데니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젠 뭐라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어. 그렇게 저희는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전통의학이 떠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꽤 유명한 한약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직접 그곳을 찾았고 중국계 노인 한약사가 소개한 해구신이라는 약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건 예로부터 황제가 먹던 약이라며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고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데니얼은 꾸준히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그의 상태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해했고 여전히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저희의 관계에도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은 컸고 저희는 거의 체념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아니, 여보, 난 아직 포기 못하겠어. 분명히 어딘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다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영상까지, 그러다 정말 우연히 운명처럼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밤을 여는 약초, 야관문, 한국 전통 약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상 속 한의사 선생님은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이 약초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남성 건강에 쓰여왔고 과학적 분석으로도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제 외국인 환자들의 후기였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서 치료를 포기했다가 한국에서 회복되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가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얼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까지 간다고? 너무 멀고 힘들잖아. 지금까지 우리 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병원도 한약도 아무 소용 없었잖아.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가보자.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저의 진심 어린 말에 데니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믿어볼게. 우리 둘 다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잖아. 바로 그날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유명 한의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도 있었고 직원 중 일부는 영어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했어요.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자 빠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한 진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2주 뒤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었지만 저는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서울의 공기, 사람들의 친절함,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거리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 청결한 시설,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준 직원들, 그리고 저희를 영어로 친절하게 상담해준 한의사 선생님.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야관문 농축액을 포함한 맞춤형 한약을 처방받았습니다. 3개월 꾸준히 복용해보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갈 겁니다. 선생님의 자신감 있는 말투는 미국 병원에서 수없이 들었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여행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공항이 이렇게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짐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공항철도는 영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응대해 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강남의 호텔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분위기, 거리를 걷는 사람들, 깨끗하게 정비된 보도,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모든 것이 생경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 도시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예약했던 강남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외관에 현대식 로비, 그리고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스태프들 모든 것이 한의원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고 데니얼과 저는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한의사 선생님은 데니얼의 현재 상태와 그간의 치료 이력을 차분히 들으시고 아주 세밀하게 맥을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돼 있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네요. 특히 간장과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그것이 호르몬 문제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처방드릴 약은 야관문 농축액이 포함된 복합 처방이에요. 몸을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치료를 받아봤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인 설명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 선생님은 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분명히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약을 받고 호텔로 돌아와 데니얼은 작은 종이팩을 열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향이 조금 진하다고 했지만 거부감은 없었어요. 저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마셨고 그 외에도 식이 조절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라는 조언을 받았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여행도 겸하고 싶었지만 사실 저희의 진짜 목적은 회복이었기에 대부분의 시간은 호텔에서 조용히 보내며 약 복용과 휴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일어났습니다. 호텔 근처 한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식당 직원분은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고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셨고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찌개 중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불고기를 시켰고 다양한 반찬이 차려졌죠. 그 정성스러운 상차림에 감동하고 있을 때 데니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앤, 나 이거 못 먹겠어. 왜? 무슨 일이야? 어금니 쪽에서 뭔가 빠졌어. 예전에 미국에서 했던 크라운인데 떨어진 것 같아. 그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여행 중 이런 일이 생기다니. 혹시라도 통증이 심해지면 비행기에도 타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분이 저희 대화를 들으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치과 있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나서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고 바로 택시를 잡아 함께 근처 치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치과는 건물 외관부터 최신식이었고 접수 직원은 영어로도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진료비였습니다. 미국 같으면 응급치과 치료에 몇백 달러는 기본일 텐데 여기서는 크라운 접착과 간단한 검사까지 포함해 5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데니얼은 물론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선진국 아닌가? 데니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저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데니얼은 매일 약을 복용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둘 다 이번에도 실패일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 차에 접어들면서 데니얼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살아났고 식욕이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제게 말을 걸어오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조앤, 요즘 아침 공기가 참 좋네. 그 드라마 다음 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오늘 산책이라도 나갈까?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말 오랜만에 데니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고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나도 많이 외로웠어. 다시 우리답게 살아보고 싶어. 저는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사람들의 친절함, 의사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야관문 한약. 그 모든 것이 저희 부부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때로는 지난날의 고통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나 매일 아침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서는 데니얼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면 그 모든 여정이 얼마나 값졌는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야관문 농축액은 지금도 매일 아침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향과 맛이 낯설어 고개를 찡그리던 데니얼도 이제는 습관처럼 종이팩을 뜯고 물 한 잔과 함께 담담하게 마시곤 해요.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다시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되면 둘이 함께 시애틀 호숫가 공원을 걷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니 저희 부부도 마치 다시 연애를 시작한 연인처럼 나란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가끔씩 데니얼은 장난스럽게 말해요. 조앤, 나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때 한국 안 갔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어.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 그 조용했던 진료실, 그 한약의 따뜻한 맛, 그리고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준 이름 모를 한국인 아저씨 모두가 퍼즐처럼 맞춰져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희 둘만의 비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 동네 친구들과 티파티를 열었을 때였어요. 그 자리에는 캐런, 셀리, 마리, 줄리아 등 평소 자주 모이는 50대 여성 친구들이 함께 있었죠. 티와 과자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앤, 요즘 무척 밝아졌어. 피부도 좋아 보이고 표정도 편안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젠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데니얼과의 사이가 멀어졌고 병원을 다녔고 중국 약도 시도했으며 결국 한국에서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친구들은 처음엔 놀랐고 그러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야관문이라는 이름은 모두 처음 듣는 듯 했습니다. 셀리는 메모장을 꺼내 단어를 적기 시작했고 캐런은 벌써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야관문 밤에 문을 여는 약초? 이름부터 대단한데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영어로 진료 가능하대, 데니얼이 그렇게 달라졌다고, 우리 남편도 요즘. 이야기를 들은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엔 여행 이야기를 해도 웃고 넘기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친구는 혹시 네가 갔던 한의원 정보 좀 줄 수 있을까? 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또 다른 친구는 올 여름에 남편이랑 한국 한번 가보려고 계획 중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주 후 제게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셀리 부부가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거였어요. 조앤, 우린 이번에 서울과 제주를 함께 다녀오기로 했어. 너희가 받은 그 한의원도 예약했어.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캐런도 여름 휴가를 한국으로 계획했고 그 외에도 새 커플이 야관문 치료와 한국 여행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지 저희 부부만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어떤 작고 따뜻한 불씨를 쥐고 있다가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지금도 가끔 저는 그 한의원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담은 메일을 보냅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저희 부부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선생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하시곤 해요.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되고 결국 관계도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한약이 아니라 두 분의 사랑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에 한국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다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주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나라 한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데니얼과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힘들었던 지난 몇 년조차 지금 이 행복을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움을 느끼셨다면,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저희 부부의 인생을 바꾼 그 기적, 여러분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이 한 부부의 삶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궁금하신 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인 실화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